돈이 안 벌리거나 또는 이제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달보다 좀 떨어지면 그게 괴롭고 심지어 그 지난달보다 많이 올라도 왜 오르지? 라는 그 불안이 유지가 될까? 맞아요. 그렇죠. 유지가 될까? 돈을 쫓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공예인을 돕는다는 목표로 베네핏 크라프트를 운영하고 계신 박찬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네핏 크라프트는 공방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업 형태이고요. 아직은 1인 기업이지만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방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활동을 다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시는 일을 좀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공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인 공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제가 혼자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 공방이라는 거는 판매, 클래스, 뭐 사람 대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분야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배운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선생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답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제 스스로 이제 감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 공방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치거나 그럴 때 공방으로 와서 힐링 클래스를 듣거나 많이 마음을 달래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방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1인 공방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내 몫이잖아요. 뭐 판매부터 시작해서 제작, 뭐 마케팅, 경영, 회계 이런 것까지 다 내 몫인데 그 공방업계는 진입장벽이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공방에서 이제 주최하는 뭐 그런 수업들이나 뭐 브랜딩,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마케팅, 뭐 운영 방법, 회계,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이걸 오래도록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뭐 브랜딩의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찾아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내 공방을 이제 그려나가는 과정 여기서 거의 국한되어 있었고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제가 니즈를 느꼈었고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배우고 있었고 이제 매개 치유라고 해서 이제 뭐 색채 심리 치료나 미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 게 원리가 그 매개 치유의 원리가 공방에서 이제 힐링 클래스를 하는 원리랑도 되게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공방을 할 때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걸 좀 느꼈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래도록 지속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배우다 보면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만 느낄 게 아니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거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딱 니즈를 느꼈던 그 시기가 공방 운영을 할 때였으니까 공방 작가분들한테 이걸 나눠보면 오히려 더 많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들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의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저는 제 글을 쓰는 게 좋았었고 그 글을 제가 보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는 바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하나 질문을 해보고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이거를 나만 할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인스타에 이제 이로운 나 찾기 프로젝트라고 연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명, 두 명에게 닿더니 되게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이제 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난 이런 모임을 할 거야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모임을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는 아, 생각을 진짜요? 못 했거든요. 그 색채 심리 치료를 배웠는데 딱 그거를 배우자마자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거든요. 공방하시는 분들이랑도 나누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방에는 적게 쓰든 많게 쓰든 색이라는 걸 꼭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에 했었던 직업에서도 이제 그 색이랑 좀 많이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이 색채에 담긴 심리적 의미들을 알아가는 게 이해하기 쉬웠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인드 컬러라는 이제 색채 심리 진단법의 하나를 같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제가 이제 색채 심리 분석가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모아서 저렴하게 이제 진단지 금액만 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진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분야의 선생님들끼리는 만나는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이제 같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방업계이긴 하니까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끼리 모으면 오히려 더 허심탄회하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통하는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같은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방 선생님들끼리 한번 모아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도 같이 갖고 그런 유대감과 연대감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기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컬러 힐링 모임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주최를 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신청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몇 분 안 오시더라도 그냥 같이 뭔가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만석이 되고 여러 번 이제 또 해봤을 때도 계속 이제 만석이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많이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들 이제 1인 공방에서 많은 힘듦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구나, 이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니즈가 없어질 때까지는 한번 끝까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지금까지 들으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필요로 하네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온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일을 하는 운영의 모토라는 게 내가 재밌어야겠다. 내가 즐거운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면 한 몇 회 안 하고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정말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게 매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모임비를 책정을 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긴 했거든요. 모임을 열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긴 했는데도 계속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정말 얻어가는 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제가 또 깨닫는 바도 있고 얻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되게 마음이 많이 힐링되는 걸 많이 느꼈었고 그 모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모임을 가기까지가 되게 힘든 하루가 있었는데 모임을 가면 오히려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되게 많은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지속하는 게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지속이 되려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갔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서 결국 나한테도 좋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베네핏 크래프트를 시작할 때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구조도 아니기도 하지만 돈보다는 다른 거에서 오는 보람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제가 좀 다양한 사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다양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계속 돈을 쫓다 보니까 돈이 안 벌리거나 또는 이제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이
뭐 사업의 존폐 여부를 느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보다 좀 떨어지면 그게 괴롭고 심지어 그 지난달보다 많이 올라도 왜 오르지? 라는 그 불안이 네. 유지가 될까? 맞아요. 그렇죠.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불안? 두려움으로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계속 사업을 하긴 할 거지만 돈을 쫓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을 했을 때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게 싫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시스템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네. 저한테는 되게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보다는 이거를 좀 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좀 이롭게 하는 거에 되게 좀 많이 성취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보람도 느끼고 내가 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좀 잘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를 좀 돕는 일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구상을 한 거의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되게 오래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이전에는 좀 어떤 일들을 하셨었던 거예요? 첫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진짜요? 네.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하셨는데요? 네. 오. 그러고 그거를 그만두고 공방을 차렸고 그러고 이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둘 때는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만둘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네, 이제 메이크업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다 보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해요. 맞아요. 막 해도 반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에서는 데일리 샵이었는데 데일리 샵의 제일 주 고객층이 결혼식 하객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식도 많이 없었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니까 딱히 헤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완전 정말 뚝 떨어져서 바닥을 이제 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이 좋았고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좀 버텼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쯤에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매너리즘이 왔던 것 같고 감정 노동에서 마음이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좀 놓아줄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민하기까지는 되게 좀 길게 걸리긴 했지만 그만둬야겠다 딱 결정하는 거는 좀 빠르게 결정하고 샵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공방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미용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걸어왔는데 막상 이걸 그만두니까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 생각에 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막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럼 뭐라도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생산적인 걸 배워보자. 좀 미래가 전망이 있는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이제 미래 내가 좀 직업으로 삼거나 그러한 것들을 좀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배웠던 게 부케 재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한창 부케 재현이 좀 네.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망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케 재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손으로 사무작 거리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바로 공방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걸 배운 건 아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 또 연습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거를 시장 조사를 해볼까?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꼭 꽉 잡고 있는 그런 공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겉핥기식으로 조사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해보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저는 좀 뭔가 이제 좀 두근거리거나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었던 실행력이 좋으신 네,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럼 공방을 한번 차려보자. 처음에는 이제 홍공방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공방하면 뭔가 클래스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케를 전달해 주려면 이제 내가 있는 공간에 되니까. 와야 되는데 내 집을 오픈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저렴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자. 작업실 개념으로 해서. 부케 재현이라는 거는 결혼식 시즌에 한창 붐을 일고 이제 비수기에는 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걸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배웠던 캔들이랑 석고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꽃 만지는 게 좋다 보니까 네. 꽃을 한번 배워볼까? 이제 드라이 플라워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럼 꽃이랑 같이 연계를 해볼까?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꽃집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래도록 계속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프리저브드나 드라이 플라워 또는 실크 플라워라고 이제 조화 네. 그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또 그것도 배웠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업종이 있는 공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쫙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것도 해봐야겠다 또 이것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의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일로 오기까지의 어떤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일 좀 있으셨어요? 사실은 공방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나서 또 이제 그 상실감, 이제 허무함, 뭔가 공허함 같은 게 되게 많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공방을 차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들인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운 그쵸. 것들이 너무 맞아. 많다 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돈을 썼던 것 같아요. 배우는 근데 그게 데만. 네, 배우는 데만. 근데 그거를 6개월 만에 그만둬 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이제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좀 벌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오는 되게 저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엄청 하락이 되더라고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6개월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6개월과 그 큰 돈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이제 나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자존감 하락까지 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내가 무언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느끼거나 뭐 이제 그때 그랬어야지 뭐 이렇게 자책을 한다거나 그랬던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되게 위축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거의 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가치감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자존감은 계속 바닥을 기는 것 같고 그래서 침대에서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침대에서 이제 누워만 있는 핸드폰만 보면서 누워만 있는 시간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일 때였는데 그 하루를 온통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드니까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근을 하거나 남편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 좀 제일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앞이 안 보이는 힘듦 그런 게 있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네.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사실 심리 상담을 배우거나 받지 않았다면 되게 오랫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도 짧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짧았다. 그게 없었다면 아마 더 오래 지금까지도 누워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좀 잘못된 선택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힘드셨던 그 어떤 시기를 상담 같은 것들로 좀 극복하신 건가요? 네. 배우는 것도 컸지만 받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암흑의 1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 암흑의 1년을 보내기 전부터 상담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그 암흑의 1년을 보낼 때에도 그 상담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벗어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심리상담소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어서 갔다면 뭐 이제 정신과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듯이 심리상담소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해봐라 이렇게 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주시면서 수용해주시면서 저의 감정을 이제 인정해주시고 힘들었겠다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제 안에 있는 말들을 계속 꺼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몰랐던 제 안의 목소리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하죠. 내 목소리를 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원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까지는 뭔가 그 감정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서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냥 약간 좀 자책하고 얼른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만 했다면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힘듦을 겪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심리상담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더 깊이 빠지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둘씩 뭔가 이제 스스로 해보는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빠져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는 시기들은 찾아오잖아요. 네, 계속.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신 어떤 팁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항상 이제 뭔가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힘든 거를 겪을 때마다 자책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피하려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저에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힘든 거나 이러한 감정들 자체가 되게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었던 거죠. 감정에는 모두 다 나쁜 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감정 자체가 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다. 그냥 그 자체가 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긍정심리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부적 감정이라고 해요. 부적 정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적 정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정서가 이제 정적 정서라고 해서 플러스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부적 정서를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웬만하면 부정적 정서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정서도 정서다. 내가 느끼는 정서다. 나쁜 정서가 아니라 이 정서도 내 정서다. 근데 이 정서를 내가 인정을 해주고 정서를 많이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자책을 한다거나 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다거나 거기서 이제 안주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기 위한 감정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불안하지 않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불안 자체가 이 생명체들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지성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거다. 너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그 힘들 때 내가 귀여운 탓이지 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지성이 높은 탓이구나. 그렇죠. 나는 좀 고지성이 고등 있다. 생물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긍정심리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만 계속 따라서 하는 성실한 인간들 사회화된 좀비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사실 좋아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할 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읽어주고 네가 지금 우울하구나 해주는 것도 참 뭐 도움이 될 수야 있겠지만 어떤 진짜 긍정적인 발전으로 나가기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최근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역시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면 그럼 좀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맞아요. 것이 되겠네요.
근데 이 긍정 심리는 목표 초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앞으로의 나를 향한 이제 심리학인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뭐 심리학이라고 하다고 해요. 진짜 뭔가 플러스를 지향하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이제 공예인들을 위한 모임을 여시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지금 이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요새는 어떠세요? 좀 행복하신가요? 제가 이제 매번 말하는 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안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막 행복하다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좀 들뜰 만큼 내가 되게 두근거리고 항상 설레고 즐겁고 뭔가 그런 감정이 좀 지속되는 상태가 내가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떠한 그런 고저 없이 파동 없이 정말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 편안함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그렇죠. 있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지는 않지만 안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편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매번 고민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내가 사는 동안 고민 없이 사는 시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번 고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는 고민은 이제 돈벌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홈 오피스에서 이제 일을 했었다면 센터를 차려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매번 나가는 그 월세에 대한 부담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벌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거를 고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돈을 쫓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는 방법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전에 마음 선생님과 했었던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내가 좀 여유롭게 살거나 좀 걱정 없이 살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벌려면 결국엔 또 돈을 쫓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버는 게 내가 돈을 쫓지 않고 돈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젠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믿어보자. 그리고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계속 했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하고 냈던 컨텐츠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을 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생기다 보면 다음에 이 컨텐츠를 낼 때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 많은 분들이 해주실까? 라는 그 걱정이 이제는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니까 좀 망설이게 되는 게 좀 많아져서 이게 좀 저의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매일 아침 하는 게 오늘 인스타 반응은 어떻지? 그리고 뭐 이제 뭔가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오늘은 몇 명이 신청했지? 항상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만 너무 매여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면서도 이걸 멈추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수치에서 좀 얽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 편인 것 같고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좀 믿음을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계속 그 눈치를 보는 게 그게 되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좀 그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어쩌면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시고 대표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기는 어떤 좀 자연스러운 부담감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네. 해오신 것들이 많은 상태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되게 스스럼 없이 막 도전하고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좀 망설여지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막 이중적인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예전에 그때에 비춰서 좀 지금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좀 더 플러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엔 잃을 게 없으니까 아. 사실 그거 같거든요. 음. 잃을 게 없으니까 되게 쉽게 네. 하고 싶은 걸 좀 도전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무서운 속도로 팔로워가 늘긴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무서운 속도로 반응이 좀 오니까 그게 좋으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속될까? 다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잃을 게 생긴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많이 저를 망설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진짜 잃을 거 없다면 그때처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룬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잃어도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또 안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맨날 이제 그 수치를 확인하고 이러한 제 자신이 싫다는 거는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 네. 차라리 0으로 돌아간다면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 너무 멋있는데요.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좀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쉽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들으면서 엄청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잃을 것도 뭐 없겠지만은 사실 그래요. 네, 자꾸 제가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망설여지는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뭐든 진짜 처음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더 먼 최종적이라고까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크게 보고 계신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세요? 그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너 목표가 뭐야? 꿈이 뭐야? 그러면 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적이 다니까 뭐 성적 95점 넘을 거야 뭐 이렇게 정확한 네. 수치를 얘기한다던가 그랬다면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즐겁게 하고 싶다 이게 크고 그게 이로운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커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나도 이렇게 하지만 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 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네. 있는 그런 요소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또 목표를 세워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맨날 추상적인 목표만 세우다 보니까 목표에 도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맨날 제가 애매모호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성취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워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 모임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공방 선생님들께서 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컨텐츠화 시켜서 하고 있는 건데 공예의 선순환을 꿈꿨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공예인을 도우면 공예인들이 공예로서 사람들을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공예로 돕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하는 거를 꿈꿨는데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공방 창업 아카데미를 이제 설립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창업 클래스도 많고 공방을 창업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워요. 클래스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공간만 있으면 사실 공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창업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돕고 싶은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창업할 수 있는 게 어쩌면 공방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거는 그대로 고수하되
그러면 이렇게 쉽게 진입했을 때 이거를 쉽게 그만두지 않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기술의 이제 향상도 있겠지만, 그리고 마케팅이나 돈 매출에 대한 그런 향상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업이나 알려주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많이 알고 계세요.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공방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공방은 1인 공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공방이고 공방이 곧 나인 형태에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너지면 공방이 무너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많이 소통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러한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거를 극복할 수만 있었다면 처음에 그 내가 공방을 시작했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뭐 이 공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이 공예에 대한 힐링을 전파하고 싶어서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래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네. 설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공예를 이제 접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접해봐서 내 공예를 찾고 그 찾은 공예를 심화시켜서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풀 스텝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아카데미이자, 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인사이트를 해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공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 창업, 그리고 이제 심리 부분까지 총합한 이제 그런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은 게 이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언제쯤 하시는 거죠? 글쎄요. 계속 하고자 하지만 네. 빠른 시일 내에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멋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든 게, 약간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캔들이 너무 좋아서 공방해야지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공방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근데 어떤 공예가 나랑 잘 맞을지 몰라서 그냥 떠올랐을 때 도자기가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도자기 배워보고, 아니네 유리공예 배워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얻는 경험치들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대표님께서 이런 그 다양한 공예를 좀 한 번에 접해볼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첫 번째 관문이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공예를 선택하고, 그 다음 이제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어떤 공방을 만들 거냐, 뭐 그런 브랜딩이라면 브랜딩에 관한 부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완전 처음에 해야 하는 것들을 잡아주는, 게임 시작하면은 그 튜토리얼처럼 이거 이렇게 하시면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미리 알려주는 진짜 선배 같은 공간일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서 언제 여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계획이자 이제 이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계획이기도 한데, 9월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요. 뭔가 전문성을 기르고 싶고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옛날부터 되게 긍정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심리상담소가 많이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내가 너무 많이 힘들면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많이 없게 돼요. 이 에너지를 가고자 하는, 그런 개선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채워준다면 이들은 삶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게 센터도 찾을 거고, 정말 심하다면 정신과도 찾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스텝으로 한번 우리 공방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 대상을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를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긍정심리 전공이 있는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 공예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어려워하는 공예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 긍정심리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병리는 낮지만 웰빙도 낮은 분들이 공방을 차리신 분들 중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돕자. 그래서 단단해진 공예인들이 또다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돕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예의 매력을 느껴서 공방업계를 좀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공예로 도울 수 있겠다. 저는 이제 너무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거를 믿고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긍정심리와 관련된 뭐 이제 북클럽, 이제 온라인 북클럽 같이 그런 것들도 기획하고 있고 그런 인사이트를 해볼 수 있는 많은 활동들,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마인드 컬러 모임이나 또 위아 인사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통찰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나를 좀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먼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예인들을 돕는다라는 그 말씀 속에 좀 더 내면에 집중한 모임들이나 어떤 방향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실 마케팅적인 거나 뭐 운영적인 거나 창업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러한 내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없다면 내가 하자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내면에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좀 도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이지 않을까 싶은 게 나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웰빙도 낮아지고 좀비 상태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던 과거에 그 대표님께 좀 그때로 돌아가서 어떤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좀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듣고 싶었던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암흑의 1년인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지지? 그 아득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지? 언제 의욕이 생기지? 난 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라는 그 언제의 답이 제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사실은 언제까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저도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생각 못해요. 그래서 언제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시기는 올 거고 대단한 거를 해야만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잠깐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너가 원하는 그 시기가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힘든 시기를 보내서 되게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봤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만 들면 언제든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참 듣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네. 충분하다. 그 얘기가 참 저한테도 되게 자주 해주는 말인데 너무 위로가 되고 뭐든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해봐. 이 말도 오히려 지쳐있을 때는 내가 뭘 해서 뭐 어떤 성과를 내겠어. 내가 뭔데 약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인 것 같은데 네. 뭐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그냥 아주 작은 거 해도 사실은 작은 어떤 만족감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닐까 다시 이렇게 좀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런가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내 방향성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나다움을 좀 찾고 싶을 때 이런 영상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께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좋다.
뭐든 좋으니까 다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내 길에는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제일 힘들었던 게 남들과 비교하는 거였어요. 저 자신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좀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는 왜 저만큼 가지 못하지? 뭔가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저 사람들 뭐가 있을 거야. 약간 좀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적 사고를 하기도 하고 뭐 비기가 있을 거야.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뭔가 되게 삐뚤어지게 생각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혹은 나보다 좀 뒤처진 사람들을 보면서 좀 위로를 얻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좀 어려웠고 그 생각들이 되게 남들도 나도 되게 많이 멍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다운 거를 뭐지? 나다움은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나밖에 없다고 느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꾸 남들을 끌어오니까 같은 선상에 놓게 하려고 자꾸 남들을 끌어오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자괴감도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내 길에 나밖에 없고 내가 멈춰있을 때는 그냥 잠시 쉬는 거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미처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여유도 갖고 내가 여기서 나아가고 싶다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떼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장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껏 나다움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남들을 이제 끌어오게 되고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인스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인스타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자꾸 뭔가 쌓이고 들어오니까 이거에서 좀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좀 되새기다 보면 그 말을 되새기다 보면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도 저와도 그리고 마음 작가님과도 같이 이제 브랜딩 세미나를 했을 때처럼 사실 제가 브랜딩 세미나를 하고 나다운 브랜딩을 이제 세미나식으로 알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방법이 맞아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이 방법이 맞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나다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일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나도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했던 방법인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대입하는 게 결국에는 나를 이 사람한테 대입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은 나다움을 찾지 못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랜딩 세미나를 열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발짝 앞서서 걸어본 선배의 입장에서 이래도 좋더라. 아무 이상 없더라.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가 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 맞다. 그냥 당신이 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셋이 얘기하는 방법들도 다 달랐어요. 나는 이 방법을 찾아서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했었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는 어떠한 힘듦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힘듦이 있을 거예요 라고 먼저 알려주는 입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아 그래도 좋구나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세상이 끝나진 않는다. 맞아요. 그래도 잘못되는 방향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도 해주고 싶기도 하면서 저한테 또 따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잃는 게 무서워서 자꾸 꽁꽁 싸매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태초의 나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있는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게 되기도 하고 없는 것들은 또 언젠가 생기기도 하니까 이거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잃을까봐 두려워서 꽁꽁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너만 믿고 갔으면 좋겠다 통달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네. 뭔가 주기적으로 자존감 떨어지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 부분을 저도 약간 네. 편집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와주셔서 해주셨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래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보통 제일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동종업계에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도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